안녕하세요, JH트레이더입니다. 네, 지난번 영상에 이어서 오늘은 이 테조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최소한의 알아야 될 부분을 설명드리고 앞으로의 전망과 역할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좀 설명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필수적으로 눌러주시고 내용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테조스라는 이 코인은 너무나도 알고 계시죠? 이 테조스 코인은 너무나도 유명했던 코인입니다. 하지만 이 최소한의 이게 어떤 개념인지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차트만 보고 좀 매매를 하신 분이 많은데, 물론 지금 코인 흐름 자체가 이 차트 기반의 움직임이 확률상 상당히 높고 그것도 맞지만, 근데 앞으로 지금 현물 코인이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나중에 미래 성장성이 얼만큼 있는지가 지금 현재 위험 자산이 계속 내려오고 있잖아요. 미국의 금리 인상 이후부터 위험 자산이 포함되는 코인도 같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이게 무조건 계속 하락만 한 게 아니라 언젠가는 반등을 강하게 보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 반등이 보일 때 이때 가장 크게 많이 갈 수 있는 코인이 어떤 코인일까, 이런 거를 지금 공부를 해 두셔야 그때 기회를 어떻게 잡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와 관련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일단 여러분들 테조스는 그동안의 비트코인이랑 그리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이 하드포크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업그레이드가, 이 하드포크가 이제 결국에 업그레이드인데, 이 업그레이드 기능이 자체적으로 진행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핵심 코인이지만 가장 큰 단점이 됐죠. 근데 이 테조스 같은 경우는 업그레이드를 유일하게 할 수 있는 레이어 1 블록체인 네트워크다. 그러니까 유일하게 자체적으로 업그레이드 할 수 있다는 게 엄청난 장점입니다. 왜 그럴까? 여러분들 사실상 이 업그레이드라는 데는 실질적으로 뭐 여러분들이 나중에 취업을 할 때, 이 취업을 할 때 여러 가지 준비 과정이 필요하죠. 간단한 예시를 들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런 과정 할 때 뭐 다양한 시간과 비용이 들고 결국엔 그에 대한 결과값이 나오게 되는데, 그 시간과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요. 그리고 이미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이 많은 참여자가 이게 전 세계적으로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업그레이드를 하려고 해도 이제 많은 채널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이 하드포크 이슈로 갈등이 있었고, 그게 또 암호화폐 하락을 만들었었죠. 자, 간단하게 이슈를 좀 더 제가 설명을 드리면, 그 지난 11월에 뭐가 있었죠? 비트코인 ABC 지형과 비트코인 SB 지형으로 나눠서 업그레이드 방향성에 대한 이견을 보였다. 이게 가장 큰 단점인 거예요. 근데 테조스는 탈중앙화 어플리케이션 D앱을 끌어들이는 이유고, 탈중앙화에서 실질적인 업그레이드가 자동적으로 되기 때문에 상당히 좋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또 여러분들이 이 테조스를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테조스는 어떻게 보면 이미 이렇게 만들어진 거에서 이렇게 붙여가는 개념이 아니라, 이렇게 조그만한 이런 그 마이크로 같은 이런 게 점점 확장해 내가는 그런 의미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비트코인 이미 만들어지고, 이거 만든 거를 이제 이렇게 세모로 바꿀까 네모로 바꿀까 이런 진영 싸움 때문에 이 암호화폐 하락이 컸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미 이런 모양이기 때문에 이거를 세모로 만들던 별표를 만들던 간에 결국엔 이 지분 증명을 통해서 이 테조스 코인을 1만 코인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이 민주적인 의사 결정을 통해서 세모로 바꿀 수 있고, 반대로 네모가 될 수도 있는 그런 형태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암호화폐 하락을 만드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이 업그레이드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테조스가 엄청난 장점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최근 들어서 뭐였습니까? 바로 이 코인을 채굴하는데 엄청난 전기료가 들잖아요. 지금 최근 들어서 글로벌 이슈가 뭐냐면, 신재생, 환경 오염을 만들지 않고 이 미래지향적인 이 결과값을 만들기 위해서 모든 전 세계가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어쩌죠? 당연히 채굴에 대한 비용과 높은 전기료가 있기 때문에 그게 가장 큰 단점이잖아요. 그런데 이 테조스는 뭐의 장점이 있냐면, 이 작업증명 합의 방식의 허점인 채굴풀 독점과 그리고 이 높은 전기료를 업그레이드가 자체적으로 되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해결이 가능하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저는 테조스가 충분히 성장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테조스를 알기 전에 저는 이거 하나 제가 이슈를 좀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디파이라는 게 탈중앙화죠. 이 탈중앙화가 되려면 결국에는 이 토큰이 분산되고 있는가, 그리고 의사결정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의사결정 관철시키기 위해서 어드민 키를 통제하고 있는가, 소수 고래들이 결정하는가, 의결권이 행사하려면 거래소의 토큰을 사야 하는가, 이런 가장 중요한 이슈 부분에서는 테조스가 그러한 역할을 모두 해결한다는 점에서 상당히
중요하다. 근데 다만 여러분들이 단점을 또 아셔야 돼요. 단점은 뭐겠습니까? 일단 이 D앱을 표방했죠. D앱이라는 게 결국에는 어플이잖아요. 근데 D앱을 통해서 이 플랫폼을 내세웠지만 실질적으로 테조스 기반으로 만들어진 D앱이 없어요. 아니 D앱 기반 플랫폼인데 이 테조스 구간으로 구동되는 D앱이 없다 보니까 사실상 이용이 많이 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장점을 갖고 한들 없어지게 돼요. 이런 예시는 어떻게 들 수 있냐면 여러분들 예전에 그 CD라는 개념이 있기 전에 CD보다 MP3 그 전에 MD라는 게 있어요. 근데 CD는 이제 실질적으로 이건 CD가 동그라미 이런 모양이잖아요. 근데 불편하죠. 실질적으로 이 CD에 놓아야 노래가 나왔었잖아요. 근데 MD는 그게 아니라 한 파일에 그 음악을 놓기 때문에 좀 더 쉽게 누구나 엄청난 장점이 CD보다 많았지만 결국엔 많이 쓰였던 이 CD가 이 표준화가 됐기 때문에 이 MD가 사라지고 그리고 CD가 커져가는 그런 역할로 주요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왜냐면 뭐냐면 아무리 테조스가 장점이 많들 이게 실질적인 통화 토큰으로 쓰이지가 않고 D앱 기반으로 이 플랫폼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앞으로 테조스의 가치는 좀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최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슈를 하나 또 제가 설명을 드리면 그래서 이 개발자들이 가장 더 열심히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 게 바로 테조스입니다. 그런 역할, 그런 한계치를 깨기 위해서 이 테조스가 이 86명의 이 프로젝트를 좀 진행을 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구간에서 보시면 사실상 제가 최근에 영상 찍었던 폴카다 그리고 뭐 이더리움, 비트코인 확실히 더 많죠. 하지만 그래도 테조스가 이 프로젝트가 늘어난 순에는 포함이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전망은 그래도 좀 지켜볼 만하다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이 앞으로 전망과 역할에서 그래도 최근에 좀 좋은 이슈가 나왔어요. 올해 6월 달에 나온 이슈입니다. 테더가 시총 1위 테더가 이 테조스서 USDT를 발행하겠다. 그래서 생태계 D앱 발전에 힘쓰는다. 그러니까 테더도 결국에는 이 테조스의 장점에 대해서 확실하게 가능성을 보고 있다는 거죠. 만약에 이런 가능성조차 없었다면 테조스가 그런 영향권에서 벗어났을 겁니다. 하지만 테도도 그런 역할을 진행하고 있다는 거 봤을 때 충분히 지금도 가능성은 있지만 이제 D앱이라는 플랫폼을 실질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탈중앙화를 표방하고 이거를 보여줘야 될 때가 이제 그때부터가 이 테조스가 올라갈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잡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최근 이 테조스가 뭐 하고 있습니까? 바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랑 협력 체결을 하잖아요. 여러분들 맨유가 엄청나게 전 세계 팬을 알고 있잖아요. 그 유니폼 가운데 딱 테조스가 있어요. 이 뜻은 뭐겠습니까? 엄청난 막대한 마케팅 비용을 쓰면서까지 이 테조스를 알리기 위한 노력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카카오톡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쓰는 플랫폼이잖아요. 근데 이 플랫폼이 지금은 이렇게 맨유의 광고를 안 하죠. 이미 많이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결국에는 이 카카오가 플랫폼을 대체할 수 있는 기능이 나오게 된다면 카카오도 결국에는 이런 광고를 통해서 더욱더욱 많은 마케팅을 지불하겠죠. 그러니까 지금 테조스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 국내 1위 플랫폼 카카오만큼의 힘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독점적 지위가 없기 때문에 그거를 깨기 위해서 그래도 마케팅 비용을 쓰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려는 좀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실질적으로 이제 테조스가 점차 이제 올해부터 체결을 한 거기 때문에 앞으로 2년 뒤에도 전 세계 팬들이 테조스에 대해서 많은 개념을 알고 있다면 그만큼 확장성은 더 커질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마지막 이슈 그리고 역할에 대해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뉴스입니다. 9월 22일에 이 테조스 공동 창업자가 이 카트만두 업그레이드 하드포크가 없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테조스가 제가 이렇게 처음에 얘기 드렸지만 이 테조스 자체가 이 업그레이드가 비용이 없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드포크가 없이 설계됐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11번째 업그레이드인 카트만두가 본격적으로 좀 설계가 돼가지고 이제 많은 사람들을 알리고 많은 사람이 좀 더 쉽게 블록체인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좀 설명을 한 걸 봤을 때 저는 이제 이 테조스의 역할은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게 하고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D앱 기반 플랫폼이 성공을 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하나만 보시면 돼요. 앞으로 이 D앱 플랫폼이 성공적으로 런칭이 되는가. 그래서 이 D앱 플랫폼을 통해서 테조스 기반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탈중앙화 표방한 금융이나 그와 관련된 이슈들이 나올 수가 있는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앞으로 22년도가 지금 이렇게 치고 23년도 뭐 24년도 뭐 25년도 이렇게 된다면 이제 22년도 거의 갔잖아요. 그럼 앞으로 23년도에 여러분들 보셔야 될 거는 바로 이 D앱 플랫폼을 통한 그리고 하드포크가 제의 없이 업그레이드를 지속적으로 나오고 그리고 지금 실질적인 많은 사람들이 이 테조스 기반을 통해서 시총 코인 그래도 최소한 10위권 안에는 들어와야 그래야 앞으로 24년도 25년도에 펌핑이 됐을 때 그때 테조스도 포함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테조스 전반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좀 설명을 드렸고, 장점과 그리고 단점, 구조와 특성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좀 더 유익한 내용 다음에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